이어서 슬기로운 생활백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패 신고 또 공익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은 어떤 부패 신고, 공익 신고 상담을 해왔을까요? 국민권익위 김형철 사무관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키가 크신가요? 앉은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이 거의 이제 잘려 나갈 것 같은데 의자 오른쪽에 그 낮추는 게 넓적한 게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살짝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관님. 작년에 국민들의 부패 신고, 공익 신고 상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난해 국민들께서 11,814건의 부패 공익신고 상담을 저희에게 해주셨는데요. 11,000여 건이요? 예, 그중 가장 많은 건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입니다. 네. 전체 신고 상담의 약 20% 정도인 2,300여 건 이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예. 전년과 비교해도 약 7%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분야는 기초생계비,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 그리고 고용주의 지원금 순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생계형 부패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쓰여야 할 돈으로 이 보조금을 늘 꼽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대상을 정하고 나름의 검사도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이제 기초생계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옮기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또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한 정도인데요. 주로 이제 그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타인의 그 카드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 매출 실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런 부정수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고 그 부패 행위라고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공직자라는 단어가 또 연관이 되곤 해요. 공직자에 대한 부패 신고 상담은 없었습니까? 이제 공직자의 부패 행위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을 해서 사익을 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도 큰 틀에서 좀 부패 행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영리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친인척에게 수의계약 같은 걸 몰아주는 그런 이해충돌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상담도 많이 있었는데요. 공공기관 채용할 때 채용 청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아니면은 친인척 채용, 자격 요건의 미달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성적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신고 내용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내용의 신고 상담이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부패 신고를 살펴봤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공익 신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김형철 사무관님. 자, 부패 신고 살펴봤고요. 이제 공익 신고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부패 신고하고 공익 신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부패 신고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부문 예산 사용이나 공직자의 불법 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은 공익 신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민간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 공익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개인이나 그 단체가 법을 위반을 해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많이 들어온 건을 좀 살펴보면은 의료법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의료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작년에 논란이 많았죠. 의료 용품을 재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무장 병원 같은 이런 위반 행위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임금 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관련 신고도 공익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요즘 그 허위 가정 광고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 표시광고법이라든지 이런 게 위반으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뒷광고 이런 거 논란 많았는데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뒷광고도 해당될 뭐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사회 곳곳에 부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분들은 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또. 예, 그렇죠. 그 부패가 이제 갈수록 진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내부 신고자의 그 신고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근데 내부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자신의 신분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쵸.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 그 변호사가 신고자의 명의를 대신을 해서 네. 대신 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고서를 제출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자의 신분이 원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실명 대리 신고와 관련해서 변호사가 하면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네. 내부 신고자의 경우는 저희가 그 비용을 권익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이게 해당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내부 신고자의 비용을 부담을 해드립니다. 권익위에서. 알겠습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패 공익 신고를 위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좀 신고하시기 전에 고민이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국번 없이 1398번입니다. 그러니까 일상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398번으로 전화를 주시든지요. 네. 아니면 인터넷 청년 포털에 상담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신고 건수가 늘면 좋은 겁니까? 줄어야 좋은 겁니까? 줄어드는 게 좋지만은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는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398번 혹은 인터넷의 청년 포털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영철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